대단하는 말씀과 함께 수익률의 나침판이 되어줄 주식 이야기 의제 토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저평가 가치주 이야기입니다. 연초 이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 증시.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면서 해답은 저평가 가치주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저평가 가치주가 우리 증시의 돌파구가 되어줄지 아직 팀명은 없지만 이 대단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저평가 가치주, 그러니까 저평가 우량기업이죠. 저평가된 우량기업을 찾는 방법이 너무너무 사실은 궁금한데 그 이야기를 여쭤보기 전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우리 증시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박스권 장세로 진입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편하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저부터 네, 말씀드릴까요? 네. 뭐 박스권 장세 정도 본다면은 이건 뭐 대단히 뭐 좋게 보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제 박스권 장세가 이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저는 이제 대세 하락으로 이제 완전하게 돌아서지 않겠냐. 제가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부터는 대세 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많은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이 보통 한 5번 내지 한 6번 정도 하게 되면 대세 하락으로 돌아서더라. 제가 이제 전문가 생활 20년 차인데 그 통계치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 과연 그럼 지금은 바닥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아직은 더 남았다. 적어도 파월이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3번, 4번 할 걸 뭐 2번으로 하겠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은 분명한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고요. 설령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게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하고 거기다가 경제 지표까지 좋지 않게 나온다면 이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리거나 동결하거나 역시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업이나 또 그다음에 그 소비자 측면으로 봐서도 양쪽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 특히 이제 소비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부진하게 되고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 역시 그 증시 하락 압박에 많은 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42조를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돈 뭐 푼다고 해서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면 뭐 어느 나라도 뭐 돈만 많이 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일시적인 효과로 보고 있고요. 장기적인 효과는 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미중 뭐 무역 협상이다. 미중 무역 협상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뭐 좋았다가 어떤 날은 또 뭐 안 좋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미 상공회의소가 제조 2025에 대한 비판 보고서 무역 대표부에 이제 제출했다는 그런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역시 어제도 오늘 새벽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역시 1% 정도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미중 간의 그 무역 협상 문제가 2019년 내내 발목을 또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번째, 저는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보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지금 박스권으로 지금 몇 개월째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달러 환율이 아마 달러당 1,113원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하반기에는 한 1,200원 선까지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에너지를 지금 굉장히 압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원달러 환율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유가인데요.
국제 유가가 지난번에 40달러 초입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을 해가지고 지금 한 53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53달러 이상까지는 올라가기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시 내려와서 제가 봤을 때 40대 초반에 머물다가 하반기에는 30대 초반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역시 내려간다면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여러 가지 측면, 달러라든지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국제 유가라든지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을 보면은 박스권 장세, 상반기에는 박스권 장세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하방 압력을 크게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또 다른 분의 의견 궁금해집니다. 우리 김동연 대표님 한번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국내 증시 박스권 안에 진입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저평가 가치주가 과연 우리 시장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대라고 하면은 2010년도 이후에 그 박스권이라고 흔히 말하는 1900선을 살짝 깼다가 2050선에서 한 2100선 정도까지 만들어놨던 한 5, 6년 정도의 박스권 지수대에 거의 뭐 근접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 이맘때 지수는 2500이 넘었었는데 네. 1년 만에 한 4, 500포인트 현재 기준으로는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존경에 맞이하는 우리 김병전 대표님께서 존경까지. 예. 이렇게 말씀하면 국회에 있는 거 이런 수익률 만들어 주셨는데 당연히 존경해야죠. 근데 제가 이제 좀 시황에 대해서는 엇비슷하면서도 이제 다른 생각을 조금 갖고 있는 걸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네네. 말씀대로 하반기에는 저는 시장 여전히 좀 같이 동감을 해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내년도에는 더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뭐 제가 하여튼 그리는 경로로는 이번에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네. 굉장한 불꽃 장세가 한번 나와오고 난 뒤에 결국은 절정 이후에 장이 미끄러질 거다 이런 관점을 좀 갖고 있어서요. 지금 최근에 뭐 박스권 진입했느냐 이대로 그냥 머물 것이냐 이대로 만족할 거냐 아니고 이번 1월 말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2월에서 4월까지 경로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글로벌 이벤트들이 다소 시장의 지수를 활활 태울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지수 단까지 올라갔다가 미끄러지는 그런 장세를 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앞서서 말씀해주신 어떤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여전히 장기화될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3월 초 기점을 봐서는 2월 중에는 노이즈가 있더라도 2월 말 사이에서 3월 1일 사이에는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면서 4월 달 정도까지는 환호할 수 있는 장세가 좀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유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와 그 달러는 여전히 상극의 관계고 유가랑 또 우리나라 코스피랑 완전히 동행을 하는 그런 관계거든요. 제 예상은 유가는 조금 더 전진을 해서 저는 한 60달러 수준을 좀 넘었다가 다시 미끄러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유가와 동행하는 코스피 장세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 올라갈 룸이 좀 남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상반기 내에는 어떤 움직임도 나오기 힘들다라는 게 거의 좀 기존 사실이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금리가 안 움직이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고 그 부분이 신흥국 쪽에 돈이 자금이 몰리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어찌됐든 5월 되기 전에 일단락 되면서 큰 장이 좀 나올 거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박스권을 상반기 내에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가 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저평가 가치주가 돌파구로서 그렇죠. 네. 저평가 가치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만약 오늘 주제 그대로 저평가 가치주라고 하는 것들이 제 가격을 만약 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네. 뭐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나라 지수 2,700에서 3,000포인트 가야죠. 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강문숙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해집니다. 와, 갑자기 3,000포인트 말씀하시니까 행복하죠? 네, 너무 좋아지는데 네. 두 분 말씀하신 너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 물론 이제 지금 뭐 시장이라는 게 먼 미래까지 예측하기는 지금 너무 힘든 시장이고 또 국내 증시가 우리만의 증시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증시가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우리가 감히 예측해 보기는 좀 힘든 시장이긴 하나 저도 두 분 말씀하신 의견과 좀 동감을 합니다. 상반기
상반기 증시 또 특히나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박스권의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예측했던 증시는 1월 달 같은 경우는 2130에서 35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현재 지금 2130 정도에서 단기적으로 어제 오늘 그제 정도의 지금 단기적인 박스권에서 약간 밀리는 그림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상반기 정도 또 1, 2, 3월 정도에는 박스권 장세의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2018년 정도부터 6월 달 정도부터는 하락 장세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하락 장세 이후에 현재 그림에서는 어느 정도 박스권의 상단에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일단 수익 상승세를 견인했던 반도체와 금융업들의 성장성이 사실상 지금 멈춘 상태에 도달해 있는 그 부분들이고요.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서 사실 시장의 유동성의 어떤 팽창기로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뭐 전저점이 지금 박스권에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갈 때 전저점이 무너질까 봐 우려들을 하시는데 일단 그 부분은 1900선 정도는 분명히 지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박스권 하단에서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몇 년 동안 벌어들였던 돈을 자기 자본에 대한 굉장히 많이 이 주가 순자산 비율에 대한 금융위기 이후에 역대 최저 수준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900선 정도는 지금 상반기에는 사실상 지지를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박스권 상단을 상반기 1, 2, 3월 달에 당장 돌파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은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세계 경제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5 정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단을 뚫고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면서도 자꾸 지금 난항에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지금 달러나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신흥국 쪽으로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몰리면서 3월 달 정도 이후 2분기 정도부터는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을 순간적으로 돌파하면서 약간의 이 국내 증시에 지금 현재 그림보다 조금 더 좋은 장세가 단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이 돼서 일단은 좋은 장세가 조금 나타났다가 순간적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조금 하반기부터 3분기부터 조금 힘든 장이 나올 것으로 하반기 장세는 예상을 하는데 현재 지금 장세는 1분기부터 2분기 정도 상반기의 장세는 박스권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2분기 정도부터는 약간의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가치주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가치주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제가 볼 때 지금 1분기, 2분기 정도는 조금 이원화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평가 가치주를 볼 필요는 있지만 사실 투자의 개념이냐 약간 이제 조금 빠른 어떤 패턴의 개념이라고 볼 때 조금 매매가 재미는 없지만 안정적인 투자로 볼 때는 저평가 가치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저평가된 우량 기업들 그거에 대한 가치가 좋은 훌륭한 그런 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갖고 싶어하는 건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헷갈려하시는 것 중에 그런 기업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들 하세요. 세 분이 혹시 나만의 저평가된 우량 기업들을 찾는 방법이 있다라면은 그것 좀 공유도 해주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조금 눈여겨 볼 만한 종목들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김병준 대표님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사실은 저는 뭐 이 저평가 가치주를 노려야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별로 달갑진 않은 내용이다. 아 그래요? 한마디로.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송이니까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참 고민스럽네요. 아니 우리 김병준 대표님이 속마음을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주라 그러면은 이제 그 수익이 앞으로 이제 크게 이제 증가가 예상되어지는 그런 종목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보통 우리가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제약 바이오 이런 것도 성장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금리 인상기에는 그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약 바이오가 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또 반대하고요. 우리가 가치주라는 거는 성장은 일반적으로 이제 더디지만 현재 가치에 비해서 현재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평가 가치주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하시는 건 반대한다. 왜냐하면 단서는
증시가 박스권일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는 박스권 하단 부위 약 한 1900포인트를 깬다고 하향 돌파한다고 봤을 때는 가치주도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저 PBR 배당 성장이 현재 낮은 기업을 가치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가 삼는데요. 그러한 종목이 있다면은 뭐 동일방직이라든지 뭐 대한방직, 한국제지 뭐 이런 종목들이 되겠는데 사실은 거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거래량이 뭐 만주가 되는 걸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매매를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치주에 좀 투자하는 걸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김영전 대표의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우리 김동엽 대표님 어떠신가요? 우리 네. 존경하는 김영전 대표님. 존경하는이란 말이 나올 네. 때마다 어서 들었나 했더니 국회에서 저희가 예. 존경하는 누구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의도에 것처럼 가깝다 보니까 네, 많이 아무래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또 오늘 매매를 별로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기가 좀 뻘쭘한데. 아니 뭐 어떻습니까? 어차피 저희는 각자의 의견입니다. 네, 예, 전혀 상관없고 또 다양한 한 팀이니까요. 사실. 내일은 전쟁이. 의제 토크 상관없습니다. 네. 어찌됐든 저평가 가치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네. 제가 하나 오히려 좀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여쭙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가치주입니까? 성장주입니까? 그걸 오히려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년을 성장주의 투자 시대였다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엄연히 2017년도에서 2018년까지 지수 2000에서 2400 올릴 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다 했거든요. 그때 100만 원에서 280만 원까지 가면서 지수를 20% 이상 올리면서 만든 지수대라서 그때 그 삼성전자는 분명히 저는 엄청난 성장주 레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가치가 있어서 올라간다고 생각은 안 했던 주식인데 지금 사상 최고의 실적을 지난 3분기 찍은 이후에 오히려 삼성전자를 보는 시장의 눈은 얘는 그냥 가치주예요. 성장도 못하고 있고 한마디로 좀 뭐 찐따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을 찐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성장을 못하는 기업으로 분류를 해버려서 PER 5밖에 적용을 못 받는 그런 회사로 돌변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기업을 보는 시장의 어떤 투자가분들이나 메이저 수급들의 눈이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비틀려 있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삼성전자의 눈을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반도체 내의 가장 탑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어라고 보는 관점으로 바뀐다고 하면 지금 밸류에이션보다 2배는 줘도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대에 머무를 수는 없다 이런 결론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자산 가치 많고 전통적으로 뭐 전국에 딱 많은 그런 주식들만 자산이 많은 그 가치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형편없이 평가받고 있는 그런 주식들에 대한 시각과 기준을 새롭게 한다고 하면 지금 지수가 2100이 아니라 네. 저는 지금 2500, 600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그 좋은 주식들에 대한 평가가 너무 박하고 흔히 말해서 좀 형체가 불분명한 성장주 레벨의 종목들에만 강한 그 밸류에이션을 주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좀 왜곡돼 있죠. 사실 수십 년 동안. 이런 부분이 사실 올해를 거쳐서 좀 정상화되는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물론 뭐 강한 테마주라든가 성장주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마음에 안 드시는 멘트겠지만 제가 봤던 언젠가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그래요. 분위기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뭐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종목은 제가 뭐 그냥 자산주 레벨로 보시기보다는요. 네. 아까 우리 김병정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일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게 이번에 한진카를 통해 가지고 행동주의 펀드가 나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부각이 되는 종목들과 그 다음 순서를 생각하는 기업들을 좀 봐야 됩니다. 오늘 문 대통령께서도 공정경제 얘기하시면서 네. 한마디 하셨거든요. 스튜디오십 코드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의 발언도 어떻게 됐든 정책적인 뭐 뒷받침이 되는 그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 중심으로 해서 10% 이상 지분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굉장히 의견권 갖고 나와가지고 조금 기업들 경영 활동을 감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강화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를 꼽아보면 당연히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네. 네이버 같은 회사나 대림산업같이 최근에 뭐 CEO 리스크가 있으면서도 실적은 좋은데 현대 건설 대비해서 한 60, 70%밖에 시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스튜어디오 코드가 좀 작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좋습니다. 전망을 합니다. 예. 자, 우리 김동엽 대표의 의견 저희가 들어봤고요.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감문숙 대표님.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감문숙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해집니다. 가치주,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가치주들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가치주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치라는 거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알아줘야지 되는 겁니다. 혼자 가치가 있다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장은 누군가가 사줘야 하는 거고 수급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지금같이 이렇게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니고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치주를 보게 되는 건데요. 사실 저도 우리 김명선 대표님처럼 가치주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전문가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방송이라 이제 가치주를 말씀을 드리면 가치 투자라는 게 이제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된 그런 종목입니다. 저 PBR이라든지 부채 비율이 적고 또 유동성이 많고 이런 기업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 가치주라고 본다라면 일단은 이 우선주들이 사실은 또 가치주에 속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같은 경우도 가치주라고 보고 지주회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가치주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배당 관련주들이 가치회사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종목들을 또 보다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래량이 적어서 우리 투자자들이 거래하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현금 보유액이 굉장히 두둑하고 그리고 가치가 높은 기업, 꾸준히 수익이 좀 나고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나 이런 거에 좌지우지 안 하고 계속 꾸준히 수익이 나는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 될 듯한데요. 일단 추천주를 드려야 되니까 지금 이제 지주회사들이 최근에 이렇게 가치주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SK나 LG, 롯데지주, 한진칼 이런 기업들이 메리츠 금융지주 이런 기업들이 이달 들어가고 평균적으로 한 5% 이상 상승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매매를 저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면 SK 같은 경우에도 지금 SK는 상장되지 않은 그런 자회사들에 대한 흐름들이 좀 괜찮은 기업이고요. GS 같은 경우도 가치주로서 하나 좀 뽑아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KC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LCD에서 OLED 쪽으로 전환돼서 OLED 설비 투자에 대한 기업 그 내용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K나 GS, KC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듯합니다.